그날 시어머니의 말은 선물처럼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뜯어보니 족쇄였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시댁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11시간 야간 당직을 마치고 아침 7시에 퇴근한 뒤였어요. 눈이 타는 듯 했고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꼭 와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온 가족이 모인다고.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형수님이 소파에 반쯤 누워 휴대폰을 보고 계셨어요. 형님은 안방에서 막 나오시는 참이었고요. 시아버지는 상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과일을 담아 오셨어요. 은주 왔어? 얼굴이 왜 이래? 피곤해 보이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고 형수님 옆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야간 근무하고 오셨어요, 어머니. 아이고, 그래도 와줬네. 시어머니가 과일 접시를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 다들 모였으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지난달에 내가 병원을 다녀왔잖니. 검사 결과가 나왔어. 대장암이기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형님이 눈을 크게 뜨셨고 형수님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심장이 철렁했어요. 형님이 다행히 수술하면 완치율이 높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 이참에 정리할 건 정리하자고.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어요. 우리 아파트하고 보험금은 큰아들한테 줄 거야.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고 대신 앞으로 아버지 항암 치료 다니는 거, 병원 예약, 검사 때 모시고 가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병원이 멀기도 하고 항암 끝나면 어지럽고 힘드시다고 하니까. 은주야, 네가 간호사잖아. 병원 일을 제일 잘 아니까 네가 맡아줬으면 해.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일을 하는데요. 알아. 근데 너는 교대 근무잖아. 낮에 쉬는 날도 있고 우리 큰애는 회사 다니잖니. 형수님도 팀장이시라 자리를 비우기 어렵고요. 은주 씨가 그래도 시간 조절이 좀 되지 않나요? 형수님이 당연한 듯 말씀하셨어요. 저는 잠깐 형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시간 조절이 안 됩니다, 형수님. 저는 3교대예요. 낮에 쉬는 날엔 그날 밤 야간 들어가야 하고요. 에이, 그래도 짬이 있잖아요. 병원이 멀어봤자 1시간이잖아요. 형님이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은주야, 우리가 고마운 줄 알아. 근데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서. 아버지 항암이 몇 달이 될지 모르잖아.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형님이 재산을 받으시니까 형님이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리셨습니다. 권리가 있는 곳에 책임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파트랑 보험금을 받으시는 분이 항암 치료도 챙기시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형수님이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은주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은주야,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많이 걱정되세요. 저도 정말 걱정돼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한테 일방적으로 맡기시는 건 어렵습니다. 은주야, 형님이 뒤에서 부르셨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수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재현이는 당일 친구 결혼식이라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야간 근무 뒤 한숨도 못 자고 시댁까지 다녀온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너 방금 그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 암 선고 받으셨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니, 저는 아버지가 빨리 나으셨으면 해요. 진심으로요. 근데 병원 수발을 저 혼자 다 맞는 건 제 상황에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어디 있어.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은 있어요. 형님도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형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전화를 끊겠습니다. 은주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결혼하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제 뜻을 분명히 말한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까지 전화가 17통 왔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님, 형수님.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이었어요. 은주야, 전화 좀 받아라. 동서, 나야. 오해한 것 같은데 통화 좀 하자. 아버지가 많이 속상해 하신다. 연락해라.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잠을 잤어요. 9시간을 내리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했어요. 병동으로 들어서는데 수간호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은주 씨, 피부가 좀 풀렸네요. 그동안 너무 무리했나 봐요. 아, 좀 잤어요. 오늘 낮번이라 다행이에요. 점심시간에 형수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병원 복도 구석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동서, 나야. 어제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근데 솔직히 우리 처지도 생각해줘. 형님이 팀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고. 형수님, 저도 야간 근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교대잖아. 낮에 시간이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형수님이 잠깐 말을 잃으셨어요. 저는 3교대에 야간 당직도 따로 있어요. 낮에 쉬는 날엔 그날 저녁 야간을 위해서 자야 해요. 24시간 내내 서 있다가 집에 가서 바로 병원 다시 가는 거 형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형수님, 형님이 재산을 받으시잖아요. 야, 은주 씨, 그걸 또 공평하게 따지셨잖아요. 공평하게 가는 거 맞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밤 남편 재현이가 결혼식에서 돌아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서 전화 왔어. 알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저는 소파에 앉아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다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절했어. 남편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근데 아버지가 암이잖아. 진짜로. 알아. 나도 걱정돼. 진짜로. 그러면 재현 씨.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 직접 대답해줘. 일주일에 몇 번씩 시아버지 항암병원 모시고 가는 게 내 몫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야? 재산 한 푼 안 받으면서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형이 회사를 다녀서 나도 병원을 다녀. 형은 직책이 있잖아. 나는 사람 목숨을 다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보,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 말고 내 입장. 당신은 내 입장을 생각해 본 적 있어?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방에서 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병동에서 회진을 마치고 나왔는데 수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은주 씨, 잠깐. 네, 선생님. 어제 낮에 전화가 왔어요. 은주 씨 시어머니라고 하시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은주 씨가 야간 다음 날에도 낮에 시간이 있냐고 빠질 수 있는 날이 며칠이냐고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니, 은주 씨가 죄송할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주 씨가 얼마나 빡빡하게 돌아가는지 야간 명일에
낮 근무까지 커버하는 날도 있고 당직 빠지면 병동 전체가 힘들어진다고요. 선생님, 제 직원이 함부로 쓰이는 걸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꾹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병원에서 전화 왔더라. 근데 은주야, 그게 그거고 며느리 도리가 있는 거 아니니. 아버지가 암인데.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목요일 점심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야, 형이야. 이번 주 금요일에 아버지 첫 항암인데 진짜 못 오겠어? 금요일 야간 들어가요. 형님, 야간이 몇 시부터야? 저녁 7시요. 근데 항암 끝나면 몇 시예요? 보통 오후 5시쯤 끝난다고 하던데. 형님, 항암 끝나고 5시에 집에 모셔다 드리고 7시에 병원 야근 들어가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건 형님이 말을 흐렸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이 어디 한 번이에요. 항암이 몇 달이잖아요. 그래도 형님이 하세요. 재산 받으시잖아요. 야, 이은주.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아버지 오늘 첫 항암이잖아. 형이 출근해야 해서 엄마가 혼자 모시고 가셔야 하는데 제발 이번 한 번만.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재현 씨, 나 오늘 낮에 뭐 하는지 알아? 뭐 하는데? 낮번 끝나고 야간 준비. 야간 전에 무조건 2시간은 자야 해. 안 그러면 밤에 실수가 나. 그래도 여보, 환자 목숨이 걸려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한테 형수 씨 부탁하라고 해. 형수는 오늘 큰 프레젠테이션이 있다잖아. 나도 환자 있어. 전화 끊을게. 전화를 끊고 야간 근무 준비를 했어요. 마음이 무겁긴 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 야간 근무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갈아입는데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주야,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왜요, 형님? 아버지가 어젯밤에 갑자기 항암 후유증으로 혈압이 떨어지셔서 응급실에 가셨어. 지금 입원 중이야.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많이 안 좋으세요? 안정됐는데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 은주야, 제발 와줄 수 있어? 저는 탈의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11시간 야간 근무를 막 끝낸 몸이었습니다. 눈이 뻑뻑했고 다리가 묵직했어요. 형님, 저 지금 야간 퇴근이에요. 알아, 바로 가는 건 힘들어요. 집에 가서 좀 쉬고. 알았어. 그냥 와줘. 제발.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형수님은요? 오전 팀 미팅이 있대. 형님은요? 나도 지금 가고 있어. 그럼 형님이 계시잖아요. 형님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저 집에 좀 쉬었다가 올게요, 형님. 야간 직후에는 진짜 운전도 위험해요. 알았어. 와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집으로 왔어요. 4시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병원으로 갔어요. 시아버지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셨지만 의식은 또렷하셨어요. 은주 왔어. 네, 아버지,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네가 힘든지 몰랐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만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잡으셨어요. 은주야,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어머니,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 어머니가 힘드신 거 알아요. 아버지 아프시니까. 근데 저도 힘들었어요. 14년 동안.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래, 그거 알아. 그동안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말로만 하시면 소용없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아버지 퇴원하시면 가족 다 같이 앉아서 얘기해요. 제대로. 이스. 그러마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 응. 아버지 어때? 안정됐어. 남편이 일어나서 제 앞에 섰어요.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도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 일 보면서 생각해 봤어. 내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명절에 네가 혼자 전 부치는 것도, 시댁 행사에 네가 빠지지 않는 것도 다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산은 형이 받는데 수발은 네가 드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진작 그걸 알았어야 했는데 당신이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겠지.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 나는 당신한테 화가 나 있는 거야. 재현 씨. 시어머니보다 당신한테.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형님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근데 당신만큼은 내 편이었어야 했잖아. 14년 동안 딱 한 번도 당신이 먼저 나서서 형님한테 분담하자고 말한 적 없었잖아. 남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마.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 그럴게. 약속해.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항암 일정, 당신이 직접 관리해. 형이랑 같이. 내가 낯번인 날에 형이 안 되면 당신이 빠져서 모시고 가. 알았어. 형수 씨 핑계 받아주지 마. 형수 씨 미팅이 중요하면 당신 일도 중요한 거야. 응.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날엔 도울게. 하지만 일방적으로 다 맞지는 않아.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 이제 제대로 할게. 저는 손을 빼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퇴원하신 건 열흘 뒤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가족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거실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님 내외, 남편과 저 모두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은주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재산 문제도 네 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병원은 내가 할 수 있는 날엔 직접 가고 힘들 때는 큰 놈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네가 힘들 때만 부탁할게. 그것도 부탁이야. 명령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내가 그동안 고맙다는 말을 너무 안 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서운했던 게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님이 헛기침을 하셨어요. 은주야, 형도 미안해. 형수도. 형수님이 고개를 낮추셨어요. 동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미안해. 저는 형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저도 좋게 지내고 싶어요. 근데 서로 쉽게 보지 않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형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맞아.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어요. 시아버지 항암은 형님이 주로 모시고 갔습니다. 남편도 자기 일정을 조율해서 한 달에 2번은 직접 동행했어요. 저는 2달에 1번 정도 제 일정이 맞을 때 같이 갔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가고 싶어서 갔어요. 의무가 아니라. 수간호사 선생님이 어느 날 제 얼굴을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은주 씨, 요즘 표정이 달라요. 그래요? 응, 뭔가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저는 웃었어요. 맞아요, 선생님.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남편이 국을 끓여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하더니 이제는 당연해졌어요. 명절에 전을 부칠 때 형님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항암 3번째 끝에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경과가 좋다고 하셨다고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병동복도 한 구석에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다행이다. 진짜로 그 마음은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싫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당연하게 쓰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느 주말에 전화를 하셨어요. 은주야, 이번 주 혹시 시간 돼? 왜요? 어머니, 아버지가 좀 걷고 싶다고 하시는데 같이 공원이라도 나갈까 해서 너 바쁘면 괜찮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저는 잠깐 일정을 생각했어요. 토요일 낮번 끝나고 오후엔 괜찮아요. 고마워. 억지로 오지 않아도 돼. 알아요.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고 싶어서 간다는 말이 입에서 나왔을 때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저 자신이라는 걸 이제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건 결국 제 몫이었다는 것도요. 그 토요일 공원에서 시아버지가 느릿느릿 걸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네가 그때 그 소리를 안 했으면 이런 날이 왔겠냐. 저는 시아버지 옆에 나란히 걸으며 웃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 그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잘했어. 시아버지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짧은 두 글자였지만 14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공원 나뭇잎 사이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좀 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그냥 걷고 싶어서 걷는 오후였습니다.